네,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의 사칭에 돈을 요구하고 아이가 납치됐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러한 피싱 수법이 다 고전 수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피싱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문자를 통해서 돈을 빼가고 있는 신종 피싱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팀장, 첫 번째 문자는 누구나 속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속기 쉬운 문자인데요. 최근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이어졌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흔히 볼 법한 메시지이고 택배야 뭐 이틀 걸로 오는 거니까 좀 클릭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때마침 택배도 올 게 있어서 생각 없이 이걸 클릭을 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 다들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조언을 하는 누리꾼이 많습니다. 네. 저거 링크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미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SNS하고 피싱의 합성어예요. 네. 저렇게 이제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밑에 주소가 쫙 써 있어요. 그 앱을 딱 누르는 순간 악성 코드가 깔리면서 내 정보 갖고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내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소액 결제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스미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저걸 한번 딱 눌렀어도 또 앱을 까는 과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우체국 택배라고 적혀 있으니까 너무 의심 없이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 열어주지 말라라고 하는데 꽃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기관보다는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뢰가 높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지상으로 생각을 하는 곳이 바로 우체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가 왔다. 근데 본인에게 우체국 택배가 올 그럴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뭐 택배가 왔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손을 갖다가 누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내가 그거 당하겠느냐 설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행동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한글만 읽으신 상태에서 이거 전혀 방송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누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또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심코 눌렀다면 그래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약간 최후의 보루 같은 방법이 있다면서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이제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보안이라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허용 안 됨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혹시나 내가 눌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 해킹을 하는 앱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 백신 앱을 이제 다운로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 눌렀다라고 하더라도 그 백신 앱이 감지를 해서 위험이 감지됐다라고 알려주고 해킹이 됐으면 뭐 아니면 감염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렸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빠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미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스마트폰에 깔았는데 내가 은행 거래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다시 깔고 아니면 인증 메뉴로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새로 이제 발급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신고도 사실 필수죠. 만약에 당했다면요. 분명한 거는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택배 확인 문자와 함께 링크를 같이 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전화 118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 그 대응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전화해서 연락하는 게 맞고요.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제 혹시 저기 깔려있는 링크를 딱 눌렀다고 하더라도 누르는 순간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난 다음에 실행 단계가 있어요.
그걸 끝까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서 실행하는 경우에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실행만 얼떨결에 눌렀어도 실행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애초에 가장 좋은 거는 우체국 정말 정상적인 문자와 스미싱 문자, 피싱 문자를 구별하는 방법인데 이은호 팀장이 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짜 메시지, 이제 스미싱 메시지를 보면은 이 발송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우체국은 이 배달일 오전에 문자를 주로 발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짜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을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배달일 오전이 아니라면 조금 의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진짜 우체국이 보내는 메시지에는 이 각종 정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송장번호, 주소지, 그리고 이 심지어 우체국 기사 정보까지 모두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게 만약에 메시지에 안 적혀 있다면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문자 네, 메시지가 정상적인 우체국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정보가 적혀 있죠. 그리고 저 말씀드렸듯이 발송 시간도 오전이고요. 네, 자 예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요. 다음 문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문자가 속을 썩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문자가 우리가 카톡으로 이런 문자가 옵니다. 언제까지 가난 속에 있으실 건가요? 확 와닿는데요, 근데. 전곡을 찌르는 거죠. 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뭐 아주 그냥 큰 기업의 회장님한테 이런 걸 보내면은 별로 안 와닿았겠지만 일반적인 네. 사람들은 다 와닿겠죠. 그러니까 이 50대 주부가 이걸 받았는데요. 이 경영 지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선물 파생 그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이 세상에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주식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하는데 사실은 50대 주부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냥 속눈샘 치고 홀짝 두 군데를 시키는 대로 한번 이 클릭을 해봐라. 요즘에는 이 클릭하는 게 항상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약간 의심은 갔지만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만 한번 믿어보고 한번 넣어봐라 했는데 바로 자기의 통장에다가 10만 원이 찍혔어요. 오. 근데 10만 원을 또 넣어보니까 20만 원이 찍혔어요. 어머. 20만 넣으니까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박의 중독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네. 말이죠. 일주일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게 벗겨보는 게 제일 그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직접 돈을 넣었더니 소위 얘기해서 돈 내고 돈을 먹는 그런 어떤 그 속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앞에 바로 자기의 그 돈이 자기 통장으로 찍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군요. 비극도 바로 시작되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5만 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5만 원을 시작을 해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은 액수가 불어나게 되겠죠. 이 대표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를 권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이 수익금을 인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붙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 사실은 이미 여기에 이제 빠져든 겁니다. 네. 근데 5만 원이 뭐 30만 원까지 되니까 여기에 빠져들어서 카드론까지 동원을 해서 돈을 끌어다가 입금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수익금은 이틀 새 2억 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가 네. 축하 인사를 하면서 수익금이 2억 원이 됐는데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가 3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수수료가 어떻게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 여성의 네. 입장에서는 이미 2억 원이라는 것에 이제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바로 이제 송금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금 정산에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또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주부의 이성이 돌아와서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중간에 입금을 멈추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일당이 연락을 멈추게 되고요. 연락이 아예 끊어지고 그 이후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3,700만 원을 송금한 뒤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이 근데 더 문제였다면서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성이 네. 이제 황급히 이 금감원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계좌의 그 어떤 입출금 관련되는 걸 틀어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왜요? 이유인즉슨 네. 아마 요즘에 보이스피싱 문제가 생기면 지급정지 시켜놓으면 내 돈 입금시킨 거 안 빠져나간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그 2010년도에 만들어진 이
그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계좌를 틀어막아 주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좌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 물어보니까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사기로 네. 성명불상자를 이 피의자로 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급받아서 은행에 갖다 줬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입금돼 있던 돈은 빠져나간 이유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보이스피싱 범들도 이러한 점을 노려서 이러한 수법을 개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보니까 속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 사기범들에게 준 거잖아요. 혹시 그 나쁜 사람들이 잡히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잡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범죄, 그냥 사기 범죄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잡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경제력, 자력이 있어야만 내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져올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돈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사실상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률은 마련돼 있는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이런 그 통신 사기로 인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 주부가 입은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사기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신종 비대면 사기 범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 범죄까지 다 이렇게 지급 정지를 시키고 아예 통장을 막을 수 있는 그 강제 조치를 한다면 사실상 너무 광범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렇게 마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주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법률의 혜택을 사실 받을 수가 없었고 돈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잘 알면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서 아까 휴대전화 설정하는 거 저희 알려드렸죠? 이거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SNS로 질문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